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어이없고 짜증나고 동시에 조금은 통쾌했던 사건 하나 때문이에요. 바로 며칠 전 저희 집에 오빠의 여자친구가 처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집을 뒤집어 놓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그냥 제 마음 정리 삼아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고 꽤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여건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와 함께 살림부터 차리고 싶습니다. 꼭 결혼식을 먼저 올리지 않더라도 조용히 동거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 사실은 그냥 하루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게 진심에 가까워요.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저도 남친도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보니 당장 집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당장 자취를 시작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월세며 초기 비용이며 걱정이 많아서 지금은 일단 참고 본가에 얹혀 사는 상태입니다. 남친과 함께 살든 아니면 저 혼자라도 따로 나가 살든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하루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 그건 저희 집 특유의 남아선호 분위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2살 위입니다.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볼 땐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 둘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오빠는 언제나 하늘 같은 존재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잡초 같은 존재였어요. 뭐 하나 비교될 만한 것도 없었고 무슨 일을 해도 오빠는 칭찬받고 저는 당연한 걸 했다는 식의 반응만 받았죠. 친구들이 이번 주 부모님 생신인데 뭐 사드리지? 예약한 식당 분위기 괜찮을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전 정말 낯설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모님께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는 이제 돈 버니까 생활비 좀 보태였어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생활비 벌려고 닥치는 대로 알바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본가에 눌러 살려면 월 30만 원씩 드리라는 조건을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쥐어짜듯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집을 멀리 떠나려고요. 지금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건 단지 애정이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탈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오빠는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둘은 벌써 6년이나 사귀었다고 해요. 저는 몇 번 그 언니를 만난 적 있는데 항상 저한테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도 예쁘게 해줘서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2사람이 결혼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고 드디어 언니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부터 됐어요. 이 집 분위기에서 그 언니가 얼마나 어색해할까, 부모님은 또 얼마나 무신경하게 행동하실까 하고요. 그리고 그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오셨을 때 부모님은 별 준비도 하지 않고 마치 늘 그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테이블도 없이 방석 하나 없이 그냥 맨바닥에요. 심지어 앉으세요 하며 바닥을 손으로 툭툭 치는 모습이 저라도 당황했을 겁니다. 언니는 약간 멈칫하더니 눈치를 보다 결국 조심스럽게 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앉는 그 모습이 어쩐지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웃긴 건 오빠였습니다. 자기 여친이 꿇어 앉았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옆에 양반다리로 앉아있더군요. 전 그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간 적이 없지만 만약 내가 저 언니 입장이 된다면 나도 저런 대접을 받게 될까? 내 남자친구가 저렇게 무신경하게 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의 그 거실은 단지 인사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그 언니에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무엇을 감내하게 될지 예고하는 무대 같았습니다.
오빠는 내 핏줄이고 그 언니는 오빠의 여자친구지만 여자는 여자를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특히 시댁이나 결혼이라는 지점 앞에서는 여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동병상련의 감정이라는 게 있죠. 저는 그날 그 언니의 표정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일단 처음 들어와서 바닥에 꿇어앉는 것부터가 이미 감정의 첫 금이 간 지점이었을 겁니다. 말로는 우리 딸처럼 대해줄게라 해놓고 정작 행동은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엄마는 그날도 여지없이 자신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딱딱한 말투에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은 덕담인 척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처럼 각자 자기 부모만 챙기겠다는 생각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 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하나 되는 거니까.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기가 살고 집안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도시락 싸들고 그 언니 따라다니면서 언니, 제발 도망쳐요. 이 결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딸인 제가 20년 넘게 겪어온 현실은 내조가 아니라 노예화였고 가족처럼 지내자는 말은 결국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그들의 문화에 침묵하고 복종하라는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가족처럼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기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내오지 않은 게 너무나 민망해서 결국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주스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컵에 따라 언니에게 내어드렸어요. 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미소 속에 담긴 감사와 당황함과 눈치와 피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짧은 말 안에 이 집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분위기를 읽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주스 다 마셨네? 그 컵 좀 씻어줄래요? 저는 언니의 얼굴이 굳는 걸 봤습니다. 머뭇거리며 손을 뻗는 그 동작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가 씻을게요 라고 하려는 찰나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넌 가만히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늘 나를 부려먹기 바빴던 엄마가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뭔가 수상한 신호였습니다. 그 언니를 일부러 시험해보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며느리 될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주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컵을 가져다 씻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 제 자존심까지 씻는 기분이었어요. 오빠는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민망한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기 여친이 부모님께 인정받고 있는 거라고 착각이라도 한 듯 혼자 신나 있더군요. 원래도 남아선호 사상의 최대 수혜자였던 사람이라 그런지 부모님에게 어떻게 길러졌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였어요. 그런 오빠의 무심함이 저는 너무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게 더 죄였어요. 잠시 후 엄마가 식사를 차리겠다고 부엌으로 향하셨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손님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새로 끓인 김치찌개 한 가지 외엔 전부 남은 반찬들이었고 상 위에는 조화로운 구성이나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차림새도 허술했고 그릇도 뒤죽박죽.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니와 저에게는 식은 밥을 담아내왔습니다. 저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언니는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건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경계심이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수저도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린 마치 그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식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빠는 신나게 밥을 퍼먹고 있었고 아빠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언니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하면 2년 정도는 같이 살자. 우리가 집 해줄 테니까 그 후에 분가하면 되지. 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 우리 아빠는 또 거기서 일장연설을 시작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와 살기 싫어하지만 함께 살면 얻는 게 많다. 가족은 희생과 존중으로 완성된다. 너희가 함께 살아야 가족이 되는 거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언니 도망쳐요. 제발 여기서 나가요. 그 말 한마디가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내뱉지 못했어요. 나서면 또 쟤는 왜 저러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면서도 그 가르침엔 내용이 없고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확인하고 싶은 말뿐이었죠. 남을 향해 던지는 가르침은 많으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틈에 끼어 있는 제가 그날만큼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언니는 말이 없었지만 그 말 없는 침묵이 천 마디의 말보다 강하게 이 집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언니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언니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걸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함께 살아봐야 알지. 같이 살아야 정도 들고 가족이 되는 거야. 혼자 살자고 하면 그건 자기 부모만 챙기겠다는 이기심일 뿐이야. 넌 그런 아이 아니지? 말끝을 흐리며 마치 대답을 강요하듯 언니를 바라보셨죠. 언니가 대답하지 않자 아빠는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면서 본인의 뜻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연설이었습니다. 2번, 3번 반복된 강요. 그리고 결국 3번째. 그 순간 마치 시간을 정확히 기다렸다는 듯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언니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안에서 뭔가 울컥하고 치받쳐 오르며 온몸의 전율이 일었어요. 제가 속으로 100번, 1000번을 외쳤던 그 말.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그 문장이 언니의 입에서 아주 또렷하고 흔들림 없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 시원하고 통쾌한 동시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집에서 늘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늘 제게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날 언니는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아빠는 숨이 턱 막힌 듯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을 잃었고 엄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당황한 건 오빠였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굳어버린 채 입을 꾹 다물고 멍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거였죠. 아빠는 머뭇거리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뭐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언니는 아빠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집 분위기를 느껴보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다쳐요. 이 결혼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서 포기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듯한 떨림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건 진짜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같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아빠는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하셨고 엄마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며 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야?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거냐고. 언니는 그 말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쉽게 정하게 만든 건 어머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정해지면 그만큼 쉽게 무너질 결혼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근데 왜 소리 지르세요? 그 말에 엄마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주저앉듯 털썩 앉았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말투도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정리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제야 오빠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엄마, 그만해. 나 언니랑 얘기 좀 할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언니 손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그 둘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언니 가지마. 그냥 뛰쳐나가. 이 집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문이 닫히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오빠 혼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언니는 말도 하기 싫다며 그냥 떠난 걸 거예요.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고개만 돌리고 떠나버렸겠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언니는 해냈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선 거예요. 그 자리에 남겨진 저는 한편으로는 언니가 너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런 언니를 위해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언니는 단지 한 번의 파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켜낸 승리를 거둔 거예요. 오빠는 언니가 나가고 혼자 들어오더니 갑자기 폭풍처럼 엄마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손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어떻게 합가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낼 수가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니, 정작 아빠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내놓는 걸 본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평소에는 그래, 아빠가 그런 뜻이시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하면서 아빠 눈치만 보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빠가 좀 보수적이셔서 그래라고 둘러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여자친구가 파혼을 선언하니까 그 화를 엄마에게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찐찌질이 이거 진짜 한심한 거 아니냐고요. 자기 인생이 망조들었다는 걸 깨닫고도 책임질 줄은 모르고 엄마 등만 후려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만 해도 구질구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빠. 합가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분명히 아빠였습니다. 그걸 거의 연설처럼 무슨 가르침처럼 심지어 은혜처럼 포장해서 언니에게 강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언니가 파혼을 선언하고 나자 아빠는 슬그머니 엄마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불편하게 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잔소리를 왜 그리 했어? 이런 식이었죠.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그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여자 탓, 기분이 나쁘면 엄마 탓,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딸인 저 탓, 그리고 아빠와 오빠는 언제나 손을 털고 빠지는 역할. 책임지지도 않고 반성도 없고 그냥 항상 남의 탓. 아빠와 오빠가 엄마 탓을 하니까 엄마는 그제야 허둥지둥하면서 언니에게 사과하겠다며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주기 싫었지만 결국 알려줬고 엄마는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 거부를 당하자 미친 듯이 문자 폭격을 날리더군요. 내가 미안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너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면 안 될까? 그러다가 또 금세 화가 난 듯한 어조로 사람이 너무 단호하면 안 좋은 법이다. 이기적으로 굴면 복이 없다. 이런 문장들까지 줄줄이 날라오더군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란 게 그 문자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이 집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집착에 빠져서 방 안에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는 오빠를 다독였다가 또 금방 화내는 걸 반복 중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그리고 아빠는요? 걔 원래 별로였던 것 같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TV나 보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무책임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게 새삼 놀랍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언니가 뻥 하고 터뜨려준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속 눌려있던 오랜 독을 치워준 느낌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장면을 돌려보듯 떠올립니다. 언니의 단호한 표정, 단단한 말투,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그 순간. 솔직히요, 언니랑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런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싶고 언젠가 다시 만나서 언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다짐 하나를 굳게 세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도 언제 어디서든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억압하려 들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의 말로, 저의 판단으로 대응하겠다고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준비 중인 분들 혹은 예비 시월드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니처럼, 오빠 여자친구처럼 행동해보세요. 파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참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착한 며느리 흉내내다간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결혼은 이 사람 하나만 사랑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집안과 가치관까지 전부 묶음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 손님이 처음 집에 왔는데 마치 비정규직 면접자 대하듯 무례하게 굴고 밥상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식은 밥 던져주고 설거지까지 시키는 집이라면 그 집은 확실하게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혼에 들떠 신난 오빠 진짜 전형적인 비읍시오. 자기가 뭘 놓쳤는지도 모르는 남자. 언니가 똑똑하게 도망쳐서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더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가능한 한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절 붙잡을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를 보태줄 사람도 아니니까요. 근데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 남자친구가 인사 오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떤 개소리를 꺼낼지 뻔히 보이거든요. 귀하게 키운 딸 보내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 제가 절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제 속에서 뭔가가 확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냥 며칠 전 있었던 그 통쾌한 한 방을 곱씹으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한 명의 여자가 자기 인생을 지켜내던 그 장면. 그게 저한테도 엄청난 자극이 되고 경고가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